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 3시간에 걸쳐서 수압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물론 당연히 파생 상품이죠. 수압은 근데 뭐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주로 기관 투자가들끼리의 거래 또는 기업 간의 거래, 기업과 금융기관 간의 거래 이런 데서 많이 쓰지 우리 뭐 일반 투자자들이 수압 거래를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압도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해두면 좋은데요. 수압 처음 공부할 때는 어려울 것 같지만요. 제가 강의하는 내용 한번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 우리 수압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수압의 개요. 수압이라는 게 뭐냐? 우리 수압은 영어로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어 자체의 의미는 교환한다는 거예요. 교환. 우리 그 나쁜 의미의 이런 용어 뭐 아시는 거 있어요? 여러분 스와핑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 스와핑은 여기에다가 이제 PPING 붙은 건데 이거의 수압입니다. 뭔가 교환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당연히 이런 나쁜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수압 거래를 합니다. 어쨌든 교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물 거래와 선도 거래 또는 선도 거래가 여러 개 합쳐진 거래예요. 현물 거래는 오늘 거래하면 T 플러스 2일까지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고 선도 거래는 그 이후 미래의 일정 시점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수압 거래하면 처음 약속해 놓고 매 기간마다 뭐 또 3개월 또 6개월 기간마다 처음 약속대로 뭔가 계속 교환해요. 뭔가 만기까지. 그러니까 선도 거래가 여러 개 합쳐진 이런 거래입니다. 그리고 1년의 현금 흐름을 다른 현금 흐름과 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압은 뭘 교환하냐? 현금 흐름을 교환해요. 뭐 고정이자 주고 변동이자 받는다든지 이렇게 뭔가 서로 다른 현금 흐름을 교환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수압은요. 이자율 수압과 통화 수압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이자율 수압은요. 같은 통화끼리 하는 거예요. 원화면 원화끼리, 엔화면 엔화끼리, 달러면 달러끼리 같은 통화끼리 교환을 하는데 무엇을 교환하냐면 이자만 교환해요. 주기적으로 정해진 날짜마다. 그래서 주로 금리 변동 위험을 관리할 때 많이 쓰고요. 통화 수압은요. 말 그대로 통화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통화 간의 교환입니다. 근데 이자만 교환하는 게 아니고요. 통화 자체를 바꿔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화 원금 이거를까지 같이 교환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리 위험뿐만이 아니고 환율 변동 위험을 동시에 관리합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3월 달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환율이 거의 1290원 이상까지 단기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행, 즉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 간의 통화 수압 계약 체결을 했죠. 우리 언론에서는 이걸 수압프라고 하죠. 수압프 계약. 그래서 그런 계약을 이게 바로 통화 수압입니다. 통화 수압. 그래서 간단하게 그럼 수압 개념을 이해할 때 몇 가지의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뭐 책에 없는 간단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거래합니다. 요 I, 저와 U,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과. 그래서 IU 계약입니다. IU,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약을 해요. 어떻게 계약을 하냐? 나는 여러분들 이 파생상품 시험 보는 사람들한테 시험 점수를 퍼센트로 계산해서 1억 원에 100분율로 따진 점수. 예를 100점 만점이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80점을 맞았다. 그러면 80% 맞은 거죠. 그래서 1억 원에 80%, 즉 8천만 원을 주는 거고 여러분들은 나한테 1억 원에 75%를 줍니다. 즉 75점 맞으면 100점 만점 기준으로 75점 맞으면 저한테 7,5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는 현금 흐름은 이거는 고정 현금 흐름이죠. 고정된 겁니다. 즉 1억 원에 75%, 즉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건 7,500만 원이잖아요. 7,500만 원. 여러분들은 저한테 7,5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주는 이런 계약이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뭘 주냐? 시험 점수. 시험 점수는 다 다르죠? 다릅니다. 시험 볼 때마다 변동하고. 그러니까 시험 점수에 대해 1억. 그러니까 이거는 변동 현금 흐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고정 현금 흐름과 변동 현금 흐름을 교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계약을 미래 3개월마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의 시험 점수가 높아지면 즉 75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75점 이상 맞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주는 거죠. 그죠?
반면에 75점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을 주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차액을 결제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래도 일종의 수합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이자율 수합도 아니고 통화 수합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한 거고, 자, 이제 본격적인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금 100억 원, 만기 3년, 6개월마다 이자를 교환하겠다. 그래서 두 당사자 A, B가 있습니다. A는 고정금리로 이자를 B한테 주고, B는 변동금리, CD금리로 A한테 이자를 주겠다 하면 그림을 그려보면 A, B 두 당사자가 있어요. A는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거죠. 몇 프로? 4%입니다. 근데 이자를 계산할 때는 그럼 원금이 있어야 될까요? 얼마에 대해서 4%냐? 그래서 이게 바로 원금입니다. 100억 원. 그런데 이자율 수합은 이자만 교환하잖아요. 원금 100억 원을 교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약상의 금액이다 해서 명목상의 금액이다 해서 명목 원금입니다. 명목 원금. 이렇게 불러요. 이거 교환하지 않습니다. 이자율 수합에서는. 이자 계산할 때만 씁니다. 그래서 100억 원에 대해 4%. 근데 6개월마다 교환하죠? 그럼 6개월 지나면 간단하게 계산하면 금리는 연율이니까 2분의 2%가 되겠죠? 100억 원에 대해서 2%. 2억 원을 B한테 줘요. 고정금리로. 금리는 계속 움직입니다. 움직이지만 A는 계약을 했어요. 나는 무조건 100억에 대해서 연 4% 주겠다.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아무리 올라가도. 그래서 A가 B한테 주는 이자는 고정이자야. 그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B가 A한테 주는 이자는 변동금리 이자. 왜? CD금리에 따라서 이자를 줘요. CD금리가 올라가면 많이 줘야 되고 CD금리가 떨어지면 조금 줘야죠. 그러니까 100억 원에 대해서 CD금리. 이건 알 수 없죠.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6개월마다 2분의 1 하면 얼마의 금액이 나오겠죠. 만약에 이 CD금리가 4%보다 낮다. 그러면 차액을 따지면 A가 B한테 차액을 더 줘야 되는 거고, CD금리가 4%보다 올라간다. 그러면 B가 A한테 차액을 더 많이 줘야 되겠죠. 이런 거래. 즉 여기서 A는 고정금리 지급자죠. 다르게 얘기하면 변동금리는 받는 자죠. 그래서 A를 고정금리 지급자이면서 변동금리를 받는 자. 이건 제가 만든 명칭이에요. 고지 변수의 입장입니다. A는. 반면에 B는 고정금리는 받죠. 고수. 변동금리는 지급하죠. 고수 변지의 입장입니다. 그럼 이런 계약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누구한테 유리해요? 당연히 A가 유리합니다. 변동금리는 받으니까. 금리가 올라갈수록 유리하고. 금리가 떨어지면 누구한테 유리해요? B한테 유리하죠. 고정금리는 받으니까. 변동금리는 주는 거니까. 금리 떨어지면 B가 유리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A한테 유리하다. 뭐 이런 내용. 이거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수합거래라는 게 처음부터 정형화된 수합거래가 일어났던 건 아니에요. 다 모든 사건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수합거래는 어떻게 발전되어 왔냐면요. 애초에 패럴렐 론 또는 백투백 론에서 발달이 되어 왔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태동한 게 패럴렐 론이에요. 자, 이 구조를 보시면요. 패럴렐은 나란이라는 뜻의 평행. 이렇게 그림이 평행이죠. 백투백은 서로 의지한다. 등대고 의지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보시면 자, 미국, 영국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구글은 미국의 본사죠. 미국의 A사. 이건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그냥 A사, B사 하면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니까. 자, 구글 미국 본사가 있어요. 근데 구글의 자회사를 영국에 둘 수 있죠? 네,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롤스로이스 자동차 만드는 유명한 회사. 영국에 본사가 있고 영국 롤스로이스사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자회사를 둘 수가 있어요. 영국에 자회사를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거래를 하냐면 미국에서 구글 회사는 영국 롤스로이스 자회사한테 달러를 대출해줘요. 달러. 미국에서는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본사에서 영국의 롤스로이스 자회사한테 달러를 대출해줘요. 대신 영국에 있는 구글 자회사는 영국의 롤스로이스 본사로부터 영국 통화는 뭡니까? 파운드죠? 파운드를 대출해줘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통화를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거래입니다. 이런 나란히 이렇게